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총계사법. 아, 좋아요.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296페이지 지도 감독. 이제 벌칙. 이제 오늘 파트가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파트. 그래서 지도 감독하고 벌칙을 잘해야만이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렇죠? 진짜요. 이걸 잘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감독 관청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뭐가 나옵니까? 감독 관청. 그럼 감독 관청이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또 시도지사하고 또 등록 관청입니다. 자, 그래서 감독 기관은 셋 다 된다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 관청. 그렇죠? 근데 여기서 분사무소 소재기관을 시장군수 구청장 포함 불포함? 포함입니다. 자, 분사무소 소재기관을 시장 군수 구청장 포함. 그래서 분사무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분사무소 감독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감독기관은 여러분 교재 그 296페이지 맨 밑에 네 가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감독을 하는 관청이 있으면 감독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럼 감독 대상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개업공인 중개사.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무등록업자가 됩니다. 무등록업자. 무등록업자.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됩니까? 소속공인 중개사. 줄여서 뭐라 그래? 소공. 그렇지, 소공. 이렇게 대답을 착착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중개보조원은 감독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안 돼요. 그러면 중개보조원 뭔 써? X. 그래서 이제 중개보조원은 감독 대상이 되지 않아요. 보조원 안 된 것도 많죠? 그래서 이제 감독 대상은 개공, 거래정보사업자, 무등록업자. 됐어요? 예.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297페이지 2번 감독 대상자 나와 있어요? 자, 개공하고 누가 나와 있어요? 제목. 거래정보사업자. 2번. 무등록업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3번 그래갖고 뭐라고 적어? 소공. 소속공인이 감독 대상이 된다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큰 3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2번 이걸 외워놓으세요. 투기 등 거래 동향 파 이거 하나하고 투기 등 거래 동향 파 그리고 이 법 위반 행위 확인. 이 법이 어느 법? 중개사법 위반. 그리고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 자격 정지 동그라미.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정지 동그라미 쳤어요? 그 자격 정지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조항 때문에 소공도 감독 대상이 된다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소공도. 근데 보조는 전혀 법적 근거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조는 감독 대상이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TP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 감독상 명령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죠. 행정명령하고 뭐가 있어요? 행정조사란 말이 있어요. 자, 행정명령이란 말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계약서 가져와. 뭐 이렇게 해갖고 감독하는 걸 행정명령.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정조사란 말이 나와 있어요. 행정조사는 어떻게 하는 걸 말합니까? 자, 사무소에 직접 뭐해서? 출입해서 조사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행정조사.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래서 이제 개공하고 거래정보사업자는 알고 있으니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근데 무등록업자는 관청에서 모르잖아요. 이미 알면 그 사람은 처벌받으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어디에서? 사무소에 뭐해서? 출입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등록업자도 감독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협조하란 말 있어요? 자, 협조. 자,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단속함에서 필요할 때 협회나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뭘 요청할 수 있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우리 법에 들어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제재. 이제 제재가 두 가지 나오는데 개공이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뭐라 그랬어요? 업무정지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위반하면 500만 원이요.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는 안 돼.
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면 지정 취소는 안 되고 오로지 몇만 원? 500만 원. 개업 공인 중에서는 뭐다? 업무정지. 몇 개월 범위내에서? 6개월. 그래서 이제 감독상 명령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앞제 배웠던 거 협회 감독 기관은 누구라 했어요? 협회 감독 기관은 오로지 누구? 국장. 오로지 국장입니다. 오로지 국장. 그리고 협회 감독 대상은 협회도 되지만 지부, 지회. 기억납니까? 예, 그래서 이제 협회 감독 기관하고 개공 감독 기관하고 구분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감독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299페이지 이제 행정 처분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행정 처분을 잘 해야만이 우리 과목은 점수를 팍팍 올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도표 있어요? 예, 도표 강의 들어갑니다. 도표가 가장 중요해요. 자, 행정 처분 종류가 중개사법상 몇 가지? 5가지. 첫 번째가 등록 취소 처분, 두 번째가 업무정지 처분, 세 번째가 자격 취소 처분, 네 번째가 자격 정지 처분이 있어요. 다섯 번째가 지정 취소 처분이 있다. 그래서 총 몇 가지? 5가지. 5가지 처분 종류가 나와 있다는 거. 그러면 처분청이 누가 됩니까? 등록 취소 처분청은 누가 돼요? 등록관청이 됩니다. 등록관청. 자, 업무정지 처분청은 누구요? 등록관청.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입니다. 이제 시도지사인데 어떤 시도지사? 자격증을 교부한. 그렇죠? 정지도 뭐가 됩니까? 시도지사. 지정 취소는 누구? 국장. 국토교통부장을 줄여서? 국장. 아주 좋았어요. 자, 그래서 이거 처분청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러면 처분청이 있으면 처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처분 대상자가 등록 취소는 누가 됩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도 개업공인중개사. 자, 자격 취소는? 자, 자격증 있는 사람 다 되죠? 한번 적어볼게요. 공인중개사. 잘못하면 자격 취소 당하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자격 취소 됩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다 자격 취소가 됩니다. 그러죠?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남에게 양도돼야 하면 자격 취소. 양도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뭐 하면은 징역형 받으면 뭘 받으면 징역.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 받으면 자격 취소. 그러니까 자격증 가진 사람은 다 자격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럼 이제 이거 개공 같은 경우는 뭣도 돼요? 자격 취소되고 업무정지도 되고 등록 취소되고. 됐죠? 예. 그러면 소공은 뭐가 돼요 또? 자격? 정지도 돼요. 정지는 오로지 누구만? 소공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소공은 자격 취소 사유가 걸리면 자격 취소, 정지 사유 걸리면 정지. 야, 됐어요? 그 다음에 지정 취소 대상자는 누가요? 거래정보 사업.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거사. 그렇죠? 거사. 아주 조금 늘리면 거정사. 네, 더 줄이면 거. 그렇죠? 알으셨어요? 자, 거래정보사업자. 그러면 중개부에 정사하신 분들 중에서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중개보조. 중개보조는 됩니까? 안 됩니다. 중개보조는 뭔 써? X란 말을 쓰고 있어요. 중개보조는 X. 그러면 이제 보조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 보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독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어요? 처분은? 안 됩니다. 그러면 징역 벌금은? 되고 과태료는?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으니까 자꾸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격. 자, 등록 취소는 기속입니까? 재량입니까? 기속, 재량 둘 다. 기속은 필치, 재량은 인치. 업무정지는? 재량. 명한답니까?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답니다. 자격 취소는? 기속하여야 한다. 자, 자격 정지는? 재량. 할 수 있다. 지정 취소도? 재량. 할 수 있다. 자, 성격. 그 다음에 또 하나, 청문. 자, 청문이란 말은 미리 취소하기 전에, 처분하기 전에 미리 변명 기회를 준다 이 말이죠. 어떤 것만?
소, 만. 정지는? 안 갔죠? 대신 정지는 무슨 거치라 그랬어요? 의견제출 기회를 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청문 사유는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청문 거쳐야 된다는 이 청문 사유. 어느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법적 근거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 공인중개사법. 우리 중개사법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청문 사유는 우리 중개사법에서 거친다. 이 세 가지는 청문 거치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청문 절차. 행정절차법. 이 법적 근거 시험 자주 나와요. 청문에 대해서는 특히 자주 나와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그래서 청문 시작되기 전에 10일 전까지 통지하라.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이런 거 다 행정절차법에 나와요. 우리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절차 관련 규정은 행정절차법. 청문 사유 규정은 중개사법. 됐어요? 자, 청문 법적 근거. 자, 그러면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아, 좋았어요. 자, 반납. 자,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되겠죠? 네. 며칠 이내 반납합니까? 7일.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는데 7일 이내 누구에게 반납하겠어요? 등록관청, 처분청. 이거 신경 써야 돼. 7일도 중요하지만 처분청이 한다는 거. 그러면 업무정지는? 반납 안 합니까? 네. 반납 규정이 없어요? 네. 확실해? 네. 정말로? 그죠? 자격 취소가 되면? 자격증 반납하죠? 네. 어디에다가? 시도의사. 며칠이네? 교부한 시도의사. 교부한 시도의사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반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을 하라고 했죠? 네. 그러면 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 제출합니까? 아니요. 사유서 제출 규정 자체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등록증 반납하지 않으면 무조건 100만 원이라고 과태료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사유서 제출하면 괜찮고, 그죠? 자, 자격정지는 반납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자, 지정 취소는 지정서 반납합니까? 안 합니까? 반납하지 않아요? 확실해? 네. 정말로? 네. 후회 없어요? 네. 영원히? 예, 영원히. 자, 그래서 이거 가볍게 정리. 그 다음에 시효. 자, 행정처분 시효 규정이 나와 있죠? 행정처분 무슨 규정? 시효. 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 지나면? 3년 지나면 행정처분할 수 없다. 그럼 시효 규정이 있는 것은 오로지 업무정지 하나밖에 없어요. 몇 년? 3년. 자, 없고. 자, 시효는 오로지 무슨 정지? 오로지 업무정지입니다. 오로지 몇 년? 3년. 자, 그러면 등록 취소나 자격 취소는 시효가 있어 없어? 없어요. 됐어요? 예.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 취소죠. 네. 그러면 대리 시험 봐서 자격 취득한 사실이 10년 후에 적발이 됐으면 그 사건을 가지고 자격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다는 거. 시효가 이것만 외워놓고 이해를 못하면 안 돼. 자, 자격 취소는 시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리 시험 본 사실이 20년 후에 적발되더라도 그 사건을 갖고 자격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업무정지는 몇 년 지나면?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 내려요, 관청에서. 이해됐어요? 그걸 이해를 해야지 이것만 외워놓으면 안 되고. 그래서 시효가 있는 것은 오로지 어떤 것만? 업무정지. 오로지 어떤 것만? 업무정지. 오로지 어떤 것만?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또 보고, 상급 기관에 보고한다는 규정이 있죠? 그러면 5가지 중에서 보고 규정이 있는 것은 오로지 어떤 거? 자격 취소만 있어요. 자, 자격 취소가 있는데 며칠에 보고? 누구에게 보고? 국장에 보고. 그리고 여기는 없고. 그죠? 그리고 보고 여기 말고 또 어디 하나 있다 그랬죠? 그래, 협회 총회 의결 언제까지? 그래서 이제 보고 그러면 쫙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머리를 일단 톡톡 치고 그래도 안 나오면 다시.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공부할 것이 뭐가 있냐? 뭐가 있겠어요? 가중학정제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협회 통보사항 먼저 할게요. 협회 통보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한다는 규정이 있죠?
다음 달 10일. 그러면 여기서 통보 규정이 있는 것은 어떤 거?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은 통보 규정이 있다 없다? 그 이유는 협회 통보는 누가 누구에게 한다 그러세요? 등록 관청에서 누구에게? 예? 예? 자, 등록 관청 협회에다 통보를 하지. 협회에다가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그러면 등록 관청이 하는 처분은 저기 등록 취소하고 뭐만 있어? 그래서 두 가지만 들어가. 이건 시도의사가 하는 일을 등록 관청에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통보할 사항이 안 들어가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중강경 제도가 있어요. 가중강경. 자, 가중강경은 몇 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강경? 2분의 1. 그러면 오로지 어디만? 정지만 가중강경이 있고. 몇 분의 1 범위에서? 2분의 1. 몇 분의? 2분의 1. 자, 이것은 기본 베이스로 깔아야 돼. 이걸 깔아놓고 나서, 이걸 머릿속에 다 넣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유들 있잖아요. 필지사유, 임치사유, 이건 암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나머지는 암기하면 돼요. 이걸 다 알고 있으면,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도표는 끝났어요.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또 하면 돼. 아직도 뭐, 7월도 있고, 8월도 있고, 9월도 있고, 10월. 많이 남았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오, 좋아. 자, 그 다음에 300페이지.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씩. 300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뭐가 나와 있습니까? 거기,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그렇게 표현했죠? 원래 공인중개사는 이 사람만 말하죠? 근데 그 제목에서는 이 넓은 의미 공인중개사, 이 사람들 다 말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 취소하고 뭐가 있다? 자격 정지가 있다. 일단 첫째 줄을 밑줄 보세요.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자격 취소하고 정지 처분이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제목에서 공인중개사는 넓은 의미 공인중개사. 그렇죠? 예. 자, 개념 끝.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양갈 2번 첫째 줄. 자, 취소하고 정지 처분청은 아까 누구라 했어요? 교부한 시도의사. 자, 교부한 시도의사 동 밑줄 보세요. 교부한 시도의사. 첫째 줄로당 교부한 시도의사 나와 있어요? 근데 동그라미 2번 네 줄이 시험에 자주 나와. 별표 치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교부한 시도의사하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가 취소,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동그라미.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통보. 자, 그러면 이 파트에서는 딱 두 가지가 시험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절차를 이행한 후 이렇게 표현했죠? 처분을 행한 후. 그럼 맞아 틀려? 틀려. 그걸 바꾸고 또 하나 뭘 바꾼다 그랬어요? 교부안하고 사무소를 막 바꿀 수 있어서 출제를 해. 이해되세요? 지금 여기서는 사무소에서 교부한 데다 통보해 주죠? 거꾸로 교부한 데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에 통보해 준다.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그 지문 틀려. 누가 누구에게 통보해 준다는 거야? 사무소에서 교부한. 그럼 최종적으로 교부한 시도의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 그렇죠? 최종적으로 이제 교부한 데서 처분을 행한다. 자, 오른쪽 페이지.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취소 사유, 주어 동그라미. 시도지사가 처분청, 두 번째 줄 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말이 여기서 말한 기속이란 뜻이에요. 기속.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청문 거치라고 나와 있죠? 청문. 봐, 도표에서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사유 암기하면 된다 그랬죠? 사유 암기하면 돼, 안 돼? 돼. 자, 그래서 사유가 많아요, 적어요? 4개밖에 안 되는데 뭐 말이지. 그래서 일단 1번 체크하세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이게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했다는 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뭐 컨닝했다는 소리지? 대리 시험 봐서 쳐야 돼. 이거 걸려. 자격 취소. 오로지 무슨 취소? 자격 취소. 그 다음에 3번 체크하세요. 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 있죠? 또 뭐였을 때? 이중 소송입니다.
자, 3번이 뭐냐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그러면 자격 정지는 오로지 누구에게만 부과됩니까? 서공. 그러면 이 사람이 업무를 하면 자격 취소. 그러죠? 그러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또 이중 소속을 해도 자격 취소. 자격 취소가 되죠? 그러니까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해도 자격 취소. 이중 소속을 해도 자격 취소. 그러니까 소공이 자격 정지 받으면 업무하거나 이중 소속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뒷지문이 이중 소속이라는 뜻이요. 그 다른 개공 후 소공 보종은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이다. 이 지문이 이중 소속했다 이 뜻이에요. 뒷지문 나와 있죠? 다른 개공 후 소공 임원 이거 이중 소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중 소속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2개씩만 할게요. 워낙 사유가 많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요. 3, 4월 달에 안 한 거 위주로 할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양갈 2번 통보. 자, 시도지사 동그라미 며칠 내 보고를 써요? 5일 내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라 그랬죠? 자, 여기서 보고하고 5일 통지 이 세 단어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 그럼 보고는 아까 어디 봐 있다 그랬어요? 자격 취소. 이거야 이거. 5일 이내 보고. 5일 이내 보고 다른 시도에 통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등록 취소는 보고 규정이 있어? 그럼 등록 취소는 5일 이내 보고한다. 이 지문 맞아 틀려? 틀려. 근데 이제 그렇게 지문 내놓으면 또 좋다고 막 찍고 나와. 그래 놓고 틀리면 꽈다고 이야기해. 그렇죠? 자, 보고 규정이 있는 것은 오로지 무슨 취소만? 며칠에 보고? 5일. 흔들리면 안 돼. 두 지문. 그 다음에 반납. 반납은 두 번째 줄 며칠 이내? 7일 이내 중요하고 교부한 시도지사 중요합니다. 7일 이내 동그라미 교부한 시도지사. 그죠? 7일 이내 동그라미 교부한 시도지사. 자,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으면 이의로 기재한 뭘 제출하라? 사유서를 제출하라. 사유서 제출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유서 제출 규정은 등록 취소는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는 사유서 제출 규정이 없어. 그럼 오로지 어디만? 자격 취소에서는 나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다 세세하게. 그 다음에 효과. 자, 자격이 취소되면 몇 년간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다? 3년.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유일하게 시험 못 보는 것이 자격 취소되는 몇 년? 3년. 기억나요? 예, 3년간 시험 볼 수 없고. 자, 등록 및 중개 업무 종사 제한 이 뜻이 뭐예요? 결격 사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사유? 자격 취소되면 3년간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등록도 안 되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유는 3년간 결격 사유니까. 그렇죠? 예, 그 관계 아래. 그다음에 공인 중개사인 개공이 자격이 취소될 수 있죠. 그러면 따라서 뭐가 취소돼? 등록이 취소됩니다. 반드시 취소요. 그 뜻이요. 자, 자격이 취소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가 돼. 그럼 거꾸로 등록이 취소된다 해서 자격이 취소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격 취소 사유가 걸려야 돼. 근데 자격이 취소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돼. 그 이유는 결격 사유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그 관계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 취소 끝났죠? 그래서 이제 그 사유는 여러분들이 서서히 암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자격정지 들어오면 돼요. 거기 자격정지 처분 대상자가 가장 먼저 나오죠? 세 번째 줄 누구로 한정된다고 했어요? 소공.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지는 오로지 누구만? 오로지 소공입니다. 오로지. only.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맺혀보세요. 이건 통째로 외우세요. 이거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는데. 등록관청 동그라미. 서공이 자격정지 동그라미. 자격정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있죠? 그럼 지체 없이 동그라미, 통보 동그라미 쓰세요. 누구에게 통보? 시도지사에게. 이건 보고입니까? 통보입니까? 통보에 통보. 보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등록관청에서 자, 자격정지 사유를 발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러면 자기가 처분 내려 못 내려? 못 내려. 그러니까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게 바로 마지막 지체 없이 우리 과목에서 중개사법에서 그래요. 실무 쪽 빼고 언제까지 통보?
직접시 통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불법행위 발견하기 쉬웠으면 자기가 자기정지 못 내리니까 통보. 그러면 시도의사가 자기정지 내리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뒀어요. 이거 시험 자주 나와. 그래서 이제 자격 정지를 거기다 뭘로 바꿔? 자격 취소라고 살짝 바꿔놔. 그럼 맞아, 틀려? 틀려. 자격 취소는 통보한 규정이 없어. 보고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정지에서 나옵니다. 등록관청에서 시도의사에게 언제까지? 지체 없이 통보.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통보.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이 조문은 이 문장 자체를 통째로 외우는 게 좋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격정지 사유 주어 동그라미. 자, 시도지사. 그리고 마지막 후당. 자격정지는 하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청, 서공이 대상자 할 수 있다. 재량. 재량이잖아, 재량. 그렇죠? 그리고 청문 거쳐, 안 거쳐? 안 거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럼 이제 그 자격정지 사유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꽤 되죠? 그래서 두 가지만 할게요. 자, 일단은 6번하고 7번. 기존에 안 했던 거 위주로 할게요. 자, 거래계약서, 거래금액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자, 이것은 우리가 본문에서 엄청 내가 강조했죠. 자, 개공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위반은 임치. 서공은 자격정지. 앞에서 엄청 써놨어요. 여러분 책에 많이 써주셨을 건데 여기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서공이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쓰면은 무슨 정지? 자격정지. 그리고 금지행위 몇 줄 보세요. 금지행위 뭐라 그랬어요? 매무보고 관직상. 매가 뭐요? 매매를 뭐가? 무등록과 협조. 보가 보수 초과. 거가 거짓된 언해. 관이 관련 증서. 직이 직접 거래. 쌍이 투가 투기. 자, 서공이 이걸 위반하면 무슨 정지? 자격정지다 이 말이야. 서공이 이걸 위반하면 무슨 정지? 자격정지. 그럼 개공이 저거 위반하면? 임치. 뭐 그렇게 짝짝 나와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매무보고는 또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관직상투는 3년하고 2천. 그래서 이제 6번, 7번이 다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서공이 위반했을 때. 서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 그 다음에 양가에서 한번 자격정지 기준 나와 있어요. 자, 몇 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강경할 수 있다? 2분의 1 동그라미. 그리고 시도지사 동그라미. 몇 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강경? 몇 분의 1 범위에서? 몇 분의 1 범위에서? 몇 분의 1 범위에서? 자, 가중하더라도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그러면 여기서 누가 가중강경이에요? 시도지사 동그라미. 그걸 바꿔.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가중강경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업무정지는 누가 가중? 등록관청. 그걸 바꾼다고. 자,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가중강경권자예요. 2분의 1은 절대 안 틀려. 보세요. 주어를 살짝 바꿔놓지. 나중에 시험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에서 가중강경. 자격정지는 누가? 시도지사. 자, 이런 게 시험에 나오니까 주의해 줘야 돼. 이제 효과는 뭐예요? 말 그대로. 자격정지 받으면 일을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 결격사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격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유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자격정지 기간 동안에 다른 데 가서 취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해됐어요? 예.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깊이 넘기세요. 자, 자격정지 기준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기준은 뭐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3개월짜리 중복 위반을 해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3개월짜리 2개 위반하면 4개월 반이 될 것이고 이런 형식으로 가중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자격정지 기준에 관한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6개월, 3개월 다 외워야 될 건데 외울 수 있겠어요? 그죠? 그죠? 이따 기출문제 보면 알겠지만 그건 나와 있어요. 문제가 간혹가다 나와. 그래서 일단은 사유를 먼저 외운 게 급선무고 사유가 다 되면 나중에 내가 방법은 가르쳐 드릴게요. 자격정지는 몇 개 안 되니까 외울 수 있어요. 기준. 이해됐어요? 예. 자, 305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왔어요. 자, 7번 보세요. 개공.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하고 뭐가 있어요? 업무정지. 자,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첫째 준비 주세요.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하고 무슨 정지? 업무정지. 자, 거기만 맺어보시고 총수는 볼 필요 없어요. 자, 2번. 등록 취소는 절대적, 필요적, 기소. 나와 있어요? 절대적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필요적. 필요적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해요? 기소. 기소를 달리 표현해서 뭐예요? 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주어 서술로 동그라미 쳤어요. 자, 취소는 필치부터 먼저 해야 돼. 필요적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답니다. 자, 그럼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가 많아요, 적어요? 몇 개? 8개나 돼요. 많죠? 그래서 이제 일단 1, 2월달, 3, 4월달 안 한 거 위주로 할게요. 거기 보면은 2번 체크하세요. 동그라미 2번. 거짓 등록.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그럼 어떻게 등록했다는 거예요? 자, 나무 자격증을 이조해서 등록하는 거. 요즘은 이조가 불가능한데, 등록이, 거짓 등록이 어려운데, 확인 서류로 바뀌었으니까. 확인되기 전 2년 전까지만 해도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서 개설 등록을 했어요. 그럼 나무 자격증을 이조해서 등록을 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거 걸리면 반드시 뭐가 돼? 취소. 반드시 뭐가 돼? 취소. 필치 사유가 돼요. 필치. 반드시 취소. 자, 반드시 취소. 그 다음에 저기 7번 체크하세요. 자, 개공이 업무정지 받으면 업무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어요. 기간 중에 뭘 하거나? 업무를 하거나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 소공에게 일을 시켰어, 안 시켰어? 시켰어요. 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에게 기간 중에 있는 소공에게 업무를 하게 했어요.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격정지는 누구에게 부과돼? 소공. 소공이 자격정지 받고 있는데 개공이 일을 시켜버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일을 시킨 개공에게는 뭐가 돼? 필치. 그러면 소공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일하면 아까 뭐가 있어요? 자격 취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소공은 시킨다고 일을 하면 안 되고 개공은 일을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알고 있어야 돼.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해도 필치. 자격정지 받은 소공에게 업무를 하게 해서도 필치. 그러면 필치는 개공에게 부과되죠? 개공이 소공에게 일을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시키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임치, 필치, 이제 필치 두 가지. 거짓 등록, 업무정지 아니에요? 업무.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임치 들어갑니다. 임치는 거기 보면은 등록관청 동그라미. 자, 취소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그럼 기속입니까? 재량. 재량. 그리고 세 번 청문 동그라미. 청문 동그라미 셨어요? 그 뒤에 단서 밑줄 그으세요. 다만 개설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할 때는 6개월 범위내에서 뭘 명할 수 있다? 업무정지. 그래서 임치는 전부 업무정지가 될 수가 있어요. 임의적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하지 않고 업무정지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반대로 필치는 업무정지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이유는 취소는 해야 되니까. 근데 임치는 취소 안 하고 업무정지 내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임치 사유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가면 갈수록 태산이죠? 몇 개? 11개. 그거 다 외울 수 있겠어요? 예, 다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만 해보면, 자, 여러분 교재 그 5번 체크하세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휴업 기간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개월, 8개월, 9개월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뭐예요? 예, 그렇죠. 요양, 입영, 치약. 이에 준하는 사유. 근데 그런 사유가 없는데도 6개월을 초과를 했어. 그럼 뭐가 돼? 임치. 그죠? 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몇 개월 초과 휴업? 6개월 초과 휴업을 했어요. 원래 최대 휴업 기간은 6개월까지도,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개월, 8개월 가능한데 이거 없는데도 6개월 초과 휴업하면 임치. 뭔지? 임치. 그러죠? 근데 단순히 휴폐업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이 과태료요. 그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지문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7번. 7번 체크하세요. 거래계약서를 쓸 때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쓰라 쓰지 말라. 쓰지 말라 그랬어. 이거 위반해도 뭐다? 임치. 아까 이야기했죠. 개공은 임치고 소공은 자격정지라고. 임치 사유. 징역 벌금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 자,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쓰면 꼭 징역 벌금이 있는 것 같거든. 징역 벌금 없어. 그거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임치. 일단 욕심 부리지 말고 2개씩만 외워보도록 하세요. 2개씩만 해도 오늘 한 20개는 나올걸? 20개 이상 나올걸.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끝. 그 다음에 오른쪽 양가를 한번 보세요. 자, 등록 취소 처분 관련 행정 절차에서 청문이 나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소하기 전에 미리 청문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그러면 이건 임치든 필치든 다 거치는 거예요. 취소하기 전에 필치, 임치 구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치든 임치든 취소하기 전에 전부 다 뭘 거쳐야 돼? 청문. 그래서 이제 청문 동그라미. 자, 필치든 임치든 취소하기 전에 미리 변명기를 주고 취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증 반납. 두 번째 며칠 이내 반납? 7일 이내 반납하라 그랬어요. 7일 이내. 근데 법인이 해산되면 누가 반납? 대표자? 이었던 자. 네 번째. 대표자 이었던 자가 반납. 왜? 해산됐으니까 지금 대표자도 아니다. 네, 대표자 이었던 자가 며칠 이내 반납? 7일 이내. 됐어요? 됐어요? 예. 그러면 개공이 사망하면 반납해 안 해? 안 합니다. 안 해. 개공이 사망하면 반납 규정이 없다. 그래서 개공 사망 반납 먼스 X 이렇게 쳐놓은데요. 그렇다고 X를 너무 힘을 줄 필요는 없다. 이해됐어요? 예, 그 정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록 취소까지 자격 취소까지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어요. 그럼 좀 쉬었다가 업무 정리 들어갈게요. 휴식 같습니다.